되는 거죠. 근데 또 구속을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구속을 하면은 이제 전직 대통령을 바로 전 대통령, 직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을 둘 다 이제 구치소에다 넣는다는 게 좀 역풍이 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그걸 안 하자니 형평성에 또 어긋나고 누구는 구속시키고 누구는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그 고민, 아니 말씀하세요. 그 고민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MB를 14일 날 소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기소가 14일 날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MB 쪽에서는 그 응하겠다, 수사에는 응하겠는데 출두 일자를 좀 늦춰주라.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출두하려고 그러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김백준 기소자, 그렇지.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과 보고 시험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 보고. 비유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그마한 틈도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게 검찰 측 입장 아닐까. 지금 그 카카오톡으로 애청자라고 밝히신 분이 그 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을 동시에 구속시키는 부담감을 말씀하셨더니 전두환 노태우를 생각해 보세요라는 문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는 별로 부담이 안 됐다. 동시에 구속되는 전례가 있다. 이걸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해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못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국 청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청구한다? 이렇게 안 하면은 재앙이죠.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 청구 안 하면 재앙이죠. 그러면 이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어차피 쭉 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러면 또 법원 손에 달린 겁니까? 발부 여부는 어차피 법원의 소관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아마 그 14일이 다음 주 수요일일 겁니다. 저희 직설 다음 주일 때 아마 또 그날일 것 같으니까 이 얘기는 좀 그날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번 이야기로 좀 가겠습니다. 정치권으로 번진 미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서가번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야말로 그 초상집에다가 또 사르는 판이죠. 그래요?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지방선거에서 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이게 물론 또 이제 진행상을 좀 봐야 됩니다. 진행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정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어제 오늘 나왔던 진행 상황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다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거는 뭐 영향이 없다 그러면은 좀 무책임하겠죠. 그래요? 영향이 있죠. 있는데 이 건을 가지고 야당에서도 정치 공세를 계속 하거나 또는 선거에 이용하려는 거 하는 순간 야당도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의 우리 사회의 이 변혁에 또는 전환의 과정으로 변화 발전의 과정으로 봐야지 보고 자성하는 각자가 정치권에서도 정말 자성하면서 동참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또는 선거에 이용하겠다 유불리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 순간 아마 또 다른 또 역풍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충남 도지사 후보 내면 안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어쨌든 미투라는 쓰나미가 우리 사회를 덮치면서 정치권까지 이제 지금 왔는데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꼭 무슨 여당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야당으로 튈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함부로 나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야당에서도.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하셨으니까 여기서 잠깐 쉼표 찍고 다른 얘기를 좀 여쭤보겠는데 전효옥 전 의원이 어떤 글을 올렸냐면 여의도엔 수많은 안희정이 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두 분도 여의도 생활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많이 있습니까? 아니 그 국회에 있다 보면 별의별 또 국회 내 찌라시 소문들이 또 난무해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옛날에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 청소하는 분들
얘기 뭐 그냥 많이 회자됐어요. 아침에 청소 노동자분들 예. 예. 무슨 얘기요? 저 회관 의원 회관에 이제 청소하시지 않습니까? 아 아침에 예. 청소하러 그러면 들어가면 쓰레기통 뭐 얘기 직설 코너가 굉장히 됐어요. 야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만하세요. 자유롭지 않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그래요.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가 분명히 잘못돼 있었다라고 하는 두 분은 똑같은데 근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 그럼 정치권에서도 여의도에서도 미투 바람이 불 수 있을까는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국민들한테 그렇게 욕을 얻어먹더라도 권력자로 통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미 미투 바람은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미 시작을 했다고 이미 봅니다. 시작했죠. 예. 그래요? 예. 더 확산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확산이 되죠.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야당도 지금 큰 소리 칠 입장은 못 돼요. 그래요? 예. 진짜 살벌하죠. 그런데 왜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그 수석 대변인을 비롯한 몇몇 당직자들은 공천하지 말라고 주장을 한 걸까요? 그러면 이제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쉽게 하면 안 되죠. 그래요? 예.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미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갖는 그 특성이 피해자가 나도 당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공개적으로 내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놓고 보면 그 한두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뭐 예를 들어서 여의도의 대나무숲 이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 익명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양상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서가번 의원님 이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아직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초기도 뭐 그야말로 초기 아니겠습니까? 예. 초기이기 때문에 그랬고 예. 그러기도 하고 또 예. 여의도가 갖고는 좀 묘한 약간의 그 특수성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어떤 특수성이요? 이게 이제 어쨌든 또 정치적 기반들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 상황들이 혼재돼 갖고 있죠. 서로 네.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거나 그러나 본질적으로 모든 그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네. 본질적으로는 저는 같다고 보고 예. 결국 결코 이 그 무풍지대 자유로울 수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산이 될 것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렇죠. 예. 그러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문화가 그러했다. 이 두 분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양상은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정치인들로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초기에 잠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예. 이제 근데 뭐 이 교통방송 아침 프로 하고 있는 김호준 씨는 이제 이게 진보 진영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글쎄 그 의미가 또 이제 심장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쪽 진영이 더 취약하다는 그런 또 한편의 그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쨌든 뭐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이제 이 쓰나미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아직 멀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예. 해야 되는 발언이신 거죠? 예. 지금 아직 멀었다. 네. 예. 혹시 그러면 최근에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은 좀 이렇게 접촉을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감도로 지금 그 받아들이고 있고 있는지 좀 패닉 상태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예, 그러니까 유력한 대권 주자가 지금 이제 거의 충격을 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자기 주변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또 자기 자신도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겠죠. 나는 뭐 하자가 없나 이런 식으로. 아이고 하여간 참 어렵습니다 요새. 지금 세상이 정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미투가 자기를 겨냥했다가 좌파만 잡아갔다. 그건 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에 그 뭐죠 무슨 사건? 발정제 사건. 예. 예. 그걸로 이제 이게 덮어진 셈인데 네. 발정제 사건이 그게 결국 그 꼬리표처럼 계속 붙어 다닐 걸요 아마. 예. 그렇게 보세요. 예. 하여간 재밌는 분이세요 그분은. 엉뚱한 것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기 청와대 가서 예. 이제 일단 회의 들어가기 전에 안희정 전 지사 왜 여기 막 사석에서 임종석 실장한테 그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너무나 안 맞는 격식에 안 맞는 얘기고 예. 자리에 안 맞는 얘기죠. 예. 그런 자리에 가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무례하고 예의 없는 거죠. 예. 그래요? 예. 그럼 의도적 발언이라고 보세요? 실수라고 보세요?
의도적으로 한 거죠. 의도적으로 했다. 예. 그러니까 자기하고 한 겁니다. 자기 얘기를 덮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속칭 질렀다. 예. 의도적으로. 예. 그러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이유는 자기의 그거를 덮기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요새 이제 또 시중에 뭐 찌라시들이 난무하니까 예. 뭘 어디서 봤는지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저속한 거죠. 참 알겠습니다. 예, 얘기가 재미없네요.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요. 예. 예. 특히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요. 뭐 자연스럽게 오늘 그 청와대에서의 어떤 그 여야 5당 대표와의 오차 모임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예. 그 얘기 나온 김에 이것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정두환 의원님은 대북 특사단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성과를 가지고 온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는 게 네. 과거에도 이제 그런 입장을 북한에서 보인 게 여러 번이에요. 그래요? 94년도에도 그렇고 2005년도에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체제 안정을 보장해 주면 우리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식의 의사 표시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서도 예. 계속 핵 개발했잖아요. 예. 물론 지금 너무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북한에서 저렇게 이제 조금 양보 내지는 저자세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잘한 거죠 우리가. 예. 그렇지만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 된다. 네. 실제로 과거에 이제 야당에서 또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과거에 또 그랬다라고 하지만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 그 자세를 보면은 예. 이렇게 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어쨌든 판문각이긴 합니다만 자유집이긴 합니다만은 평화의 집, 평화의 집에 남측 그까지 우리 땅으로 지금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로 군사분계선에서 한 200m인가 예. 그래서 남쪽이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네. 실제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예. 또 말 그대로 금기시되어 있는 비핵화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미국과 대화하겠다. 네. 이런 것들은 예.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평화를 정착시키고 네. 핵이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여야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네. 근데 사실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그 합의한 것 자체도 상당히 그 파격 아닙니까? 그렇죠. 파격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란의 경우는 예. 제재가 들어가서 20개월 만에 이제 대화에 나오고 네. 4년 만에 타결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북한은 제재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셈이에요. 네. 그런데도 이제 뭐 굉장히 아픈 모양이죠.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북한의 약점을 봤으니까 네. 아마 더 이제 소위 속된 말로 깨갱할 때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제가 그렇게 볼 전망하세요? 예. 바로 이제 북미 대화로 가면서 훈훈한 분위기 연출을 안 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예, 더 조일 거다? 더 문을 불아리면서 조임을 들어가겠죠. 정의용 특사단장이 네. 미국에 가는 메시지는 따로 있다. 그렇죠. 예, 따로 있다. 어떤 것들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지금 우리에게 보내온 메시지가 상당히 엄청난 파격적이었다고 하면은 미국에 트럼프에게 보낸 메시지도 현재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또 그거조차도 사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만큼 내용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어제 저희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정의용 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하기 한 30분 전이었어요. 뭐 8시 예정이 됐으니까 물리적으로 했는데 그때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북 특사단이 가서 남북 간의 핫 라인을 개설하고 올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했더니 있다라고 그러니까 전망을 하셨는데 남북 정상 간의 한 라인일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했거든요. 아무도 못했죠. 이것이 뭐 한다더러 예를 들어서 통일전선부가 국정원이라든지 이 정도의 급에서의 한 라인이 아닐까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정상 간 한 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파격 아닌가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북미 관계 또 한국과 미국 관계, 중소 관계 뭐 하여간 중소 관계란다. 네. 중국과 미국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이제 이치에서 운전대를 잡겠다고 했는데 잡은 셈이 됐죠. 그러니까 굉장한 성과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칭찬할 만한 얘기죠. 실제로 그 김정은에게 보낸 메시지를 그 연설 비서관이 쓴 게 아니고 문 대통령이 직접 작성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진정성들이 서한을 지난번에 김여정 그 부위원장 왔을 때 김영남 부위원장 면담했을 때 다
대통령의 그 진정성들을 그 확인하고 가서 보고를 했을 것이고요. 네. 또 그 서한을 직접 쓸 정도로 그런 그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진정성이 전달돼서 네. 결국 거기서 그 신뢰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아무튼 뭐 그 기대 이상의 그렇습니다. 상당한 지금 보따리를 들고 왔다라고 하는 데에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네. 한때 뭐 코리아 패싱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코리아 드라이브 아닙니까 이 정도? 드라이브 일본 패싱이라고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일로 굉장히 국제관계에서 예. 역량이 있는 걸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외교적인 역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죠. 아무튼 잘 꿰어서 한반도에 좀 평화가 정착이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 함께 공유하면서 오늘 직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가번 전 의원, 정두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미 미투 바람은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미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시작했죠. 예. 그래요? 예. 더 확산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확산이 되죠.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야당도 지금 큰 소리 칠 입장은 못 돼요. 그래요? 네. 진짜 살벌하죠. 그런데 왜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그 수석 대변인을 비롯한 몇몇 당직자들은 공천하지 말라고 주장을 한 걸까요? 그러면 이제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쉽게 하면 안 되죠. 그래요? 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미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갖는 그 특성이 피해자가 나도 당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공개적으로 내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놓고 보면 그 한두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뭐 예를 들어서 여의도의 대나무숲 이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 익명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양상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서가번 의원님 이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아직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초기도 뭐 그야말로 초기 아니겠습니까? 예. 초기 때문에 그랬고 예. 그러기도 하고 또 예. 여의도가 갖고 있는 좀 묘한 약간의 그 특수성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어떤 특수성이요? 이게 이제 어쨌든 또 정치적 기반들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 상황들이 혼재돼 갖고 있죠. 서로 네.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거나 그러나 본질적으로 모든 그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네. 본질적으로는 저는 같다고 보고 예. 결국 결코 이 그 무풍지대 자유로울 수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산이 될 것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렇죠. 예. 그러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문화가 그러했다. 이 두 분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양상은 특정 정당에 소속해 있는 정치인들로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초기에 잠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예. 이제 근데 뭐 이 교통방송 아침 프로 하고 있는 김호준 씨는 이제 이게 진보 진영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글쎄 그 의미가 또 이제 심장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쪽 진영이 더 취약하다는 그런 또 한편의 그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쨌든 뭐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이제 이 쓰나미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멀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예. 해야 되는 발언이신 거죠? 예. 지금 아직 멀었다. 네. 예. 혹시 그러면 최근에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은 좀 이렇게 접촉을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감도로 잘한 거죠 우리가. 예. 그렇지만 경계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계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네. 실제로 과거에 이제 야당에서 또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과거에 또 그랬다라고 하지만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 그 자세를 보면은 예. 이렇게 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어쨌든 판문각이긴 합니다만 자유집이긴 합니다만은 평화의 집, 평화의 집에 남측 그까지 우리 땅으로 지금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로 군사분계선에서 한 200m인가? 예. 그래서 남쪽이 되는 그런 게까지 네. 실제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예. 또 말 그대로 금기시되어 있는 비핵화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미국과 대화하겠다. 네. 이런 것들은 예.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평화를 정착시키고 네. 핵이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여야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네. 근데 사실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그 합의한 것 자체도 상당히 그 파격 아닙니까? 그렇죠. 파격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란의 경우는 예. 제재가 들어가서 20개월 만에 이제 대화에 나오고 네. 4년 만에 타결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북한은 제재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셈이에요. 네. 그런데도 이제 뭐 굉장히 아픈 모양이죠.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북한의 약점을 봤으니까 네. 아마 더 이제 소위 속된 말로 깨갱할 때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아, 제가 그렇게 볼 때. 전망하세요? 예. 바로 이제 북미 대화로 가면서 훈훈한 분위기 연출을 안 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예, 더 조일 거다? 더 문을 부라리면서 조임을 들어가겠죠. 정의용 특사단장이 네. 미국에 가는 메시지는 따로 있다. 그렇죠. 예, 따로 있다. 어떤 것들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지금 우리에게 보내온 메시지가 상당히 그 엄청난 파격적이었다고 하면은 미국에 트럼프에게 보낸 메시지도 현재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또 그거조차도 사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만큼 내용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어제 저희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정의용 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하기 한 30분 전이었어요. 뭐 8시 예정이 됐으니까 물리적으로 했는데 그때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북 특사단이 가서 남북 간의 핫 라인을 개설하고 올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했더니 있다라고 그러니까 전망을 하셨는데 남북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있는지 좀 패닉 상태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예, 그러니까 유력한 대권 주자가 지금 이제 거의 충격을 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자기 주변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또 자기 자신도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겠죠. 나는 뭐 하자가 없나 이런 식으로. 아이고 하여간 참 어렵습니다 요새. 지금 세상이 정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미투가 자기를 겨냥했다가 좌파만 잡아갔다. 그건 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에 그 뭐죠 무슨 사건? 아, 발정제 사건. 예. 예. 그걸로 이제 이게 덮어진 셈인데 네. 발정제 사건이 그게 결국 그 꼬리표처럼 계속 붙어 다닐 걸요 아마. 예. 그렇게 보세요. 예. 하여간 재밌는 분이세요 그분은. 엉뚱한 것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기 청와대 가서 예. 이제 일단 회의 들어가기 전에 안희정 전 지사 여기 막 사석에서 임종석 실장한테 그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너무나 안 맞는 격식에 안 맞는 얘기고 예. 자리에 안 맞는 얘기죠. 예. 그런 자리에 가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무례하고 예의 없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럼 의도적 발언이라고 보세요? 실수라고 보세요? 의도적으로 한 거죠. 의도적으로 했다. 예. 그러니까 작심하고 한 겁니다. 자기 얘기를 덮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속칭 질렀다. 예. 의도적으로. 예. 그러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이유는 자기의 그거를 덮기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요새 이제 또 시중에 뭐 찌라시들이 난무하니까 예. 뭘 어디서 봤는지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저속한 거죠. 참 알겠습니다. 예, 얘기가 재미없네요.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요. 예. 예. 특히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더 들어가지를 않도록 하고요. 뭐 자연스럽게 오늘 그 청와대에서의 어떤 그 여야 5당 대표와의 5차 모임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그 얘기 나온 김에 이것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두환 의원님은 대북 특사단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성과를 가지고 온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는 게 네. 과거에도 이제 그런 입장을 북한에서 보인 게 여러 번이에요. 그래요? 94년도에도 그렇고 2005년도에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체제 안정을 보장해 주면 우리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식의 의사 표시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핵 개발했잖아요. 예. 물론 지금 너무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북한에서 저렇게 이제 조금 양보 내지는 저자세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좋지만 어제 오늘 나왔던 진행 상황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다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거는 뭐 영향이 없다 그러면은 좀 무책임하겠죠. 그래요? 영향이 있지만은 있죠. 예. 있는데 이 건을 가지고 야당에서도 정치 공세를 계속 하거나 또는 선거에 이용하려는 거 하는 순간
야당도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의 우리 사회의 이 변혁의 또는 전환의 과정으로 변화 발전의 과정으로 봐야지 보고 네. 자성하는 각자가 정치권에서도 정말 자성하면서 동참해야 하는 것이지 네. 정치적으로 또는 선거에 이용하겠다 유불리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 순간 아마 또 다른 또 역풍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지사 후보 내면 안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어쨌든 미투라는 쓰나미가 우리 사회를 덮치면서 네. 정치권까지 이제 지금 왔는데 그렇죠.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꼭 무슨 여당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야당으로 튈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함부로 나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야당에서도. 예. 예.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하셨으니까 여기서 잠깐 쉼표 찍고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는데 네. 전효옥 전 의원이 어떤 글을 올렸냐면 여의도엔 수많은 안희정이 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두 분도 여의도 생활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한번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많이 있습니까? 아니 그 국회에 있다 보면 별의별 또 국회 내 찌라시 소문들이 또 난무해요. 예.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옛날에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 청소하는 분들 얘기 뭐 그냥 많이 회자됐어요. 아침에 청소 노동자분들 예. 무슨 얘기요? 의원 회관에 이제 청소하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청소하러 들어가면 쓰레기통 뭐 얘기 직설 코너가 굉장히 야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만하세요. 자유롭지 않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그래요?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가 분명히 잘못돼 있었다라고 하는 두 분은 똑같은데 근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 그럼 정치권에서도 여의도에서도 미투 바람이 불 수 있을까는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국민들한테 그렇게 욕을 얻어먹더라도 권력자로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또 구속을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구속을 하면은 이제 전직 대통령을 바로 전 대통령, 직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을 둘 다 이제 구치소에다 넣는다는 게 좀 역풍이 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그걸 안 하자니 형평성에 또 어긋나고 누구는 구속시키고 누구는 구속하지. 그러니까 그 고민, 네. 아니 말씀하세요. 그 고민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MB를 14일 날 소환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기소가 14일 날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MB 쪽에서는 그 응하겠다 수사에는 응하겠는데 출두 일자를 좀 늦춰주라. 네.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출두하려고 그러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김백준 기소장 그렇지.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과 보고 시험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 보고. 비유 괜찮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조그마한 틈도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게 검찰 측 입장 아닐까. 예. 지금 그 카카오톡으로 애청자라고 밝히신 분이 그 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을 동시에 구속시키는 부담감을 말씀하셨더니 전두환 노태우를 생각해 보세요라는 문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는 별로 부담이 안 됐다. 동시에 구속되는 전례가 있다. 전례가 있다. 네, 이걸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해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못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국 청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청구한다. 예. 이렇게 안 하면은 재앙이죠.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 청구 안 하면 재앙이죠. 그러면 이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어차피 쭉 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러면 또 법원 손에 달린 겁니까? 발부 여부는 어차피 그렇죠. 법원의 소관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아마 그 14일이 다음 주 수요일일 겁니다. 저희 직설 다음 주일 때 아마 또 그날일 것 같으니까 이 얘기는 좀 그날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번 이야기로 좀 가겠습니다. 정치권으로 번진 미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서가번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야말로 그 초상집에다가 또 사르는 판이죠. 그래요? 예.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지방선거에서 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이게 물론 또 이제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진행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긴